재고자산이 올라간 것은 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좋은 신호로 볼 수도 있는데, 지금 업황을 보면 DDR5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, 그리고 좀 계속 이제 이 신제품 매출이 늘어난 상황인 것들을 보면은 재고자산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14년도부터 해서 이 재고자산과 매출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를 이렇게 그려본 그래프인데, 여기서 재고자산은 빨간색, 매출은 파란색인데요. 14년 이익이 늘었는데도 재고자산이 좀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고, 21년 3분기 때도 재고자산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사업보고서의 그 수주 상황을 보면은 그 마컨이 영위하는 이 사업의 그 비즈니스는 납기가 굉장히 짧거든요. 2, 3일에서 2, 3주 초단납기 수주가 이루어지는데,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때 3분기 때 가지고 있던 89억의 재고자산이 4분기 때는 다 매출로 이제 전환이 된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회사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좀 중요한 거는 인원을 얼마나 채용하는가가 이 회사가 미래 업황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를 판단하는 또 다른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. 그 사람인에서, 이것도 좀 과거 자료인데, 옛날에 사람인에서 그 마컨의 그 인원을 좀 확인을 해본 거죠. 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한 번에 이렇게 늘리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. 갑자기 업황이 안 좋아지면은 이제 그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경우까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. 그런데 이게 작년 아마 10월인가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그 특이사항이 전체 인원을 총 11명의 인원을 채용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마커니 그 3분기 기준으로 전체 직원 수가 137명인데, 여기 대비해서 11명이나 채용하는 거는 거의 10% 가까이 된다는 건데, 한꺼번에 이제 10% 전체 인원의 10%나 되는 인원을 채용한다는 거는 향후 미래를, 가까운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특이사항이 그중 그 11명 중에 7명이 가전사업부 인원이에요. 우리가 봤을 때 당연히 반도체 인원 채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보면은 가전사업부 인원이 일봉점이 되는 거는 가전사업부에서 뭔가 일이 벌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업보고서를 찾아보면은 그 20년 사업보고서에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, 이런 이게 용어가 이제 어렵네요.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, 거기 보면은 신규 제품 BM5 제품을 개발해서 국내 대기업과 제품 공급을 위한 승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게 돼서 21년 하반기 납품 시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라고 이제 하는 내용인데, 실제 이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그 매출 및 수주 상황을 보게 되면은 가전사업부의 이제 BM 매출이 이 최초 이제 21년 1분기 보고서에는 BM5가 없는데, 그 2분기 보고서 때 BM5가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때 매출이 100만원 발생했고, 3분기에 BM5 매출이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. 이건 누적이니까 발생을 했는데,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BM5가 그 21년 2분기 때 초도품이 납품이 된 것으로 보이고, 3분기 때도 일부 초도품이 나가고 본격적으로 물량이 확대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은 그렇게 뭔가 좀 가전사업부 인원이 7명이나 뽑는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좀 대기업 퀄을 받고 좀 양산 물량이 상당히 좀 될 것으로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마컨의 이제 인원을 살펴보게 되면은 좀 특이사항이 반도체 사업부랑 가전사업부 인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을 볼 수가 있어요. 이게 반도체 사업부, 가전사업부인데, 어떤 때는 반도체 사업부 인원이 확연하게 많아질 때가 있고, 가전사업부 인원이 확연하게 많아질 때가 있고, 이거는 좀 서로 간에 뭔가 그 물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절하고 있지 않나, 약간 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이제 이 처음 채용했던 이후에 그 다시 사람인에 가보면은 인원 2명에 대한 또 추가 생산이 있더라고요. 이 인원 2명도 예상 밖으로 또 이제 여기 가전사업부 생산팀, 가전사업부 인원을 2명을 또 더 뽑는 거죠. 기존에 그 11명이나 되는 인원 중에 7명을 뽑았는데, 여기서 2명을 또 더 뽑더라고요.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
물량이 많길래 이렇게 많이 그 사람을 뽑지 하는 그런 좀 생각도 해보고요. 그에 맞춰서 3분기 보고서에는 그 이제 공장점 증축 증설에 대한 좀 내용이 있습니다. 이 증설은 이제 신살이라고 하는 231-3번지에 공장 증축을 하게 되는 것인데 21년 말에 그 완공이 됐고요. 지금은 이제 공장이 돌아갈 것 같은데 알아본 결과로는 여기가 이제 가전사업부에서 사용을 하고 기존 가전사업부를 여기 자회사인 MSI라고 하는 곳이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. 자회사도 이따 보면 알겠지만 자회사도 그 같은 소켓을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가전사업부 7명에 대한 내용에 추가로 다시 또 가전사업부에 대한 여기는 그 표가 없는데 또 그런 공고가 올라왔어요. 근데 이 공고가 올라온 거는 아무래도 이때 인원이 다 뽑히지 않아서 재공고가 올라온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기존에 있던 인원 7명에서 이제 이번에 했던 건 또 8명으로 더 늘어났던 거죠. 아마 가전사업부 매출도 많이 늘어날 것인 것 같아요. 이 마이크로 컨텍스홀에 그 고객이 사업보고서에 이제 친절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. 그 예전에 상장할 때 투자 설명서를 보면은 그나마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. 여기 이게 투자 설명서에 있는 고객의 내용인데 뭐 DI나 메리테크, 삼성전자, 하이닉스, 뭐 ENT 뭐 이렇게 있습니다. 있는데 DI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상장 업체고 여기는 이제 그 버닌 장비를 만들고 버닌 보드도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. 그래서 DI가 지금 수주받은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IR 자료를 봤는데 이거 작년 아마 11월 달 정도의 IR 자료일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반도체 검사보드 수주 잔고가 150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보면은 지금 DDR5를 전체적으로 해서 버닌 장비나 버닌 보드 이런 것들이 좀 꾸준하게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DI 외에도 그 엑시콘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의 그 버닌 장비 수주한 게 있더라고요. 근데 삼성에 납품한 게 있는데 이번에 엑시콘은 처음으로 버닌 장비를 만드는 것 같고 보면은 근데 그 계약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처음에 했던 계약 기간보다 납기가 연장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걸로 보면은 엑시콘에 대한 장비는 약간 품질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품질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지연되지 않나 좀 그런 느낌이고요. DI 회사에 좀 확인을 해봤을 때는 엑시콘을 크게 경쟁사로 느끼지는 않는다고 좀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삼성에서는 좀 DI 쪽 벤더를 좀 더 잘 물량도 더 주고 하거나 약간 그럴 수 있는 좀 느낌은 좀 들었어요. 이제 판매 방법은 이렇게 이제 검사 보드로 해서 지그를 통해서 그 납품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소켓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직납으로 납품을 하기도 합니다. 네.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는 DI 장비라던가 DI 보드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컨의 소켓도 좀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DI 수주 공수 같은 게 뜨면은 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한 자회사 MS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MSL 같은 경우도 21년부터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이 오른쪽에 표가 그 매출을 정리한 건데 그 1분기, 2분기, 3분기 하면서 그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MSL 자체도 품질 관련이 아니라 인원 2명을 또 추가적으로 채용을 했어요. 그 QC 사원 채용을 했는데 2명이 아마 작년에 채용이 완료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MSL 같은 경우에도 그 소켓 판매를 하는데 마컨을 통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좀 내부 거래가 있고 이 연결 매출과 별도 매출이 차이 나는 부분을 내부 거래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서 보신 특수관계자의 거래랑 매칭을 시켜보면은 그 숫자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MCS에도 마컨에도 납품을 하고 그리고 따로 에이전트들이 있어서